안녕하세요. A군입니다. 오늘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먼저 소프트웨어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저희 주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기 같은 디바이스에서 우선은 워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채팅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워드, 카카오톡, 게임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프로그램 혹은 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 혹은 앱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카카오톡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컴퓨터는 그래픽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고 기계어로 변환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기계어는 0과 1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바이너리 코드라고도 불려집니다. 결국은 컴퓨터는 기계어만 이해하기 때문에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주거나 소프트웨어를 가동시키려면 결국 기계어 코드로 명령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런 기계어 코드는 0과 1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고 조합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기계어 명령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계어 명령들의 집합들을 조합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사람이 기계어를 조합하거나 구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도입해서 비교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요. 화면에 작성된 언어들은 일부만 작성해 놓은 거고요. 파이썬, 자바, C++, R, 스위프트, 코틀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이 있고요. 각각의 언어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고요.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은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선은 저급 언어라는 거는 사람이 알아보기 힘들고 기계가 비교적 알아보기 더 쉬운 그런 언어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어셈블리어나 기계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언어는 기계가 알아듣기보다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알아들고 비교적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가까운 언어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언어로는 자바, C++, 고, 파이썬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합니다. 화면의 윗부분의 프로그래밍 코드는 파이썬이고요. 화면의 아랫부분의 코드는 C 언어 코드입니다. 이런 프로그래밍 코드들을 구성하고 동작시키는 데 있어서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의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컴파일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컴파일러는 전체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파싱해서 목적 코드로 생성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문법 체크나 에러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다 검사를 해주고요. 이렇게 목적 코드로 생성된 부분들은 링커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다른 파일들과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을 만들어집니다. 이런 실행 파일은 앞에서 설명한 기계어의 명령어 집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사용하시는 exe 파일이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터프리터는 앞에서 보았던 컴파일러처럼 전체 소스 코드를 분석하거나 체킹하지 않고요. 프로그래밍 코드 자체를 앞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전체 소스 코드에 에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행되지 않는 부분의 소스 에러 부분들은 체킹이 되지 않고요. 그 라인 코드가 실행될 때 그 부분이 에러가 있으면 그때 이제 에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자바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자바라는 언어는 앞에서 설명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하게 되면 바이트 코드가 생성이 되고요. 이런 바이트 코드를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인터프리터가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목적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컴파일러는 목적 코드를 생성할 때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기계에 최적화해서 목적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윗부분의 목적 코드는 기계 1에 최적화해서 생성했다고 가정을 하고 아랫부분의 목적 코드는 기계 2에 최적화돼서 생성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때 기계 1, 2는 서로 다른 기종으로 호환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위에서 생성한 목적 코드 1은 기계 2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목적 코드 2는 기계 1에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각각의 기계가 기계 1과 기계 2가 서로 호환되고 같은 기종이라고 하면은 서로의 목적 코드들은 어디서든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컴파일러로 컴파일돼서 생성된 목적 코드들은 서로 기계의 기종이나 환경에 따라서 호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자바 컴파일러에 의해서 생성된 바이트 코드는 공통된 포맷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종의 기계에 설치된 자바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하나의 코드로 실행이 됩니다. 즉, 자바는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의 조합으로 기기 간의 호환성을 하나의 코드로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세계로 여행을 가기 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보겠습니다.